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올해 주식시장 최대 변수로 불렸던 미국 대선 향방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 이후 이른바 어데트, 어차피 대통령은 트럼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자산시장 역시 들썩였는데요. 먼저 한동안 약세를 면치 못했던 가상자산이 급등세를 보였고 미증시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다시 랠리를 타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일단 가상자산 시장을 보게 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에는 비트코인 회의론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가상자산 관련 정책이 대선의 주요 이슈로 부상을 하면서 가상자산 지지자로 변모를 좀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신과 대선을 함께할 런닝메이트, 그러니까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제이디 벤스 미 연방 상원 의원은 대표적인 친가상자산 인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일단 트럼프 피격 사건으로 인해서 트럼프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기 시작을 했고 그와 동시에 가상자산,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도 급등을 했는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명분을 달고 미 증시도 함께 급등을, 동반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강한 미국을 표방을 하면서 미국의 제조업 중심의 경제 부흥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블루칩 위주로 상승세가 유입되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상승 흐름, 기술주의 상승 흐름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이전 금리 인하에 반대한다라는 뜻을 밝히면서 시장은 다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시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 하나하나에 좌지우지되고 있는데 앞으로 시장 역량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말씀하신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감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 금리 인하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렇게 의견을 표명했는데요. 하지만 9월 금리 인하는 지금 시장에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물가도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9월 금리 인하 전망에는 크게 변동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봐도 4.2 이하에서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오히려 금리 인하 우려감보다는 트럼프발 무역 분쟁 우려가 시장에서는 더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으니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시장 역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 후 국내 증시에서 업종별 희비는 극명하게 교차했습니다. 수혜 업종과 피해 업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조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최근 미국 대선의 판세가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기울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수혜주 찾기가 한창입니다. 먼저 방산주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미국의 국방비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방산 수출 확대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주 역시 대표 수혜주로 꼽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임기에도 원자력 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했고 현재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면서 원전주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수혜주가 있으면 또 피해주가 있는 법이죠.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 정책을 폐지할 것이라고 줄곧 목소리를 높여오면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또 전기차 보조금 폐지 의사까지 밝히면서 2차 전지주 역시 주가에 파란불을 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집권 시 반도체 동맹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가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우려 속에서 업종별 차별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지금 선점해둘 주식 계속해서 5스타와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관련주들 살펴봤는데요. 특히 이번 주 방산주가 가장 두드러진 강세를 보여줬죠. 트럼프 이슈 외에도 방산주는 2분기 호실적 기대감으로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많은데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대부분 방산주가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추가 상승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트럼프 이슈를 탄다면 테마성 시세까지 더해질 것이고요. 일단 우리나라 무기 산업의 강점이 있는데 한국 무기 체계는 일단 가격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유지 보수가 원활하기 때문에 해외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나토 가입국에 국내 총생산의 2%를 방위비로 지불할 것을 요구를 할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했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압박을 하고 있는 만큼 유럽 국가들의 군사 지출은 현재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것이 바로 한국 무기 수출이 더욱 증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실적 면에서도 지난해부터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늘어났는데 일단 은행권의 제도적 문제가 좀 있었지만 오히려 그 실적이 올해로 넘어오면서 올해도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올해 실적 역시 전년 대비보다는 훨씬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반대로 피해주로 분류되는 업종의 타격은 컸습니다. 특히 반도체주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에 미 정부의 대중국 수출 규제 강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반도체주가 맥을 못 추는 모습이었는데 조정이 좀 길어지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도 있거든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반도체주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입방아보다는 기술적으로 조정할 시점이 되었어요. 그런 그 내용들을 이미 여러분들에게 누차례 경고 메시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분석해 드릴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200 못 간다. $140가 고점이고 쌍봉을 찍었으니까 이제 좀 조정 좀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거기에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예를 들어서 부채질을 좀 더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반도체주들은 이제 어느 정도 급등을 많이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과도한 상승폭을 지금 반납하는 과정이거든요. 그 반납하는 과정이 끝나고 나면 조정이 좀 어느 정도 이제 길어지고 나면 또 기회는 올 텐데 아직은 하락 조정 구간이라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다만 그 섹터 속에서 좀 본격적으로 움직여질 것들이 보여지는데 하반기에 장이 크게 열리는 CXL 섹터 이쪽은 좀 좋아 보인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반도체주들이 좀 어렵겠지만 그 속에서 일부분은 뭔가의 재료를 받고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는 점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을 놓고 투자자들의 셈법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세 분이 뽑은 최대 수혜 업종 확인해 볼까요? 김영구 대표는 의외로 2차 전지, 김태훈 대표는 건설 인프라, 김호영 대표는 원전 관련주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2차 전지주요. 좀 의외죠? 예, 좀 의외예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테슬라의 그 CEO인 일론 머스크가 원래 정치 자금을 보탠 적도 없고 누구를 지지한다는 성향을 밝힌 적도 여태껏 한 번도 없었어요. 그동안 대선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요번에 정치 자금을 갖다가 좀 큰 돈을 바로 트럼프 그 단체에다가 슈퍼팩이라는 단체에다가 좀 입고를 했는데요. 그러면 확실히 정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를 난 밀겠다라고 표현 안 하던 양반이 표현을 한 거고. 그러면 테슬라의 주가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지원의 힘을 입어서 암묵적인 묵시하에 $300는 기본적으로 돌파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2차 전지들인데 그렇죠. 이게 과연 이 테슬라처럼 움직여질 수 있을 것인가가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을 그어봤어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다른 종목들은 고사하고라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올라간다면 분위기는 좀 달라질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는 건데 이 분위기라는 건 그렇습니다. 한 방에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요번 그 20만 원 선인데요. 네. 20만 원을 돌파하면 그 패턴 자체가 좀 바뀌게 됩니다. 즉 상승 전환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한 11만 원 선인데요. 이 선이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그럼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이런 선들을 갖다가 넘어서고 시장 상승으로 간다면 2차 전지에도 좀 봄바람이 불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김호영 대표님은 앞서서도 이제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뭐 트럼프 호재까지 더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 봐요. 그렇습니다. 일단 바이든과 트럼프, 그러니까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대표되는 양당의 에너지 정책이 대표적으로 신재생과 원전으로 맞서는데요. 일단 지금 북미 지역은 송전망 슈퍼사이클이 도래함과 동시에 AI 데이터 센터의 확대로 인해서 전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력 수요량이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앞서서는 이제 송전망 관련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따라서 이제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에 에너지 관련 정책이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 대선에서도 바이든은 신재생으로 대표가 됐고요. 트럼프는 원전으로 대표가 됐습니다. 이 에너지 자원이라는 것은 한순간이라도 공급이 끊겨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 정책을 폐기할 경우에도 바로 대안이 준비되어야 하고요. 이 때문에 원전 관련주는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고 사실 민주당에서도 신재생 에너지를 하면서도 부족한 점을 알기 때문에 이 부족한 점을 원전으로 메우려고 하고 있고 이런 새로운 원전으로 SMR이라는 차세대 원전을 개발하고 있고 지금 생산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태원 대표님은 건설 인프라. 네, 맞습니다. 일단 저는 뭐 여러 가지 섹터가 있지만 건설 인프라 섹터가 가장 큰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설 인프라가 가장 큰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경기 부양이라든지 주요 회복 정책이 모두 부동산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당시 주택금융과 주택건설에 대한 규제를 풀면서 시장에 부양시키고 이러한 정책들을 주로 펼쳤는데요. 이번에는 고금리로 인해서 지금 주택시장이 많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욱 강한 정책을 펼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단은 우리나라도 고금리로 인해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건설이라든지 건자재 그리고 건설 기계 뭐 이런 업종들이 장기간 조정을 받고 지금 이제 트럼프 강세가 나오면서 지금 바닥권을 막 탈출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앞으로 우리 건설 경기도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이슈가 만나면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주식은 물론 돈 되는 재테크 정보 검색창에서 재테크존을 검색하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에 필살기를 검색 후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Barriers, I keep on crushing it till I am done. I didn't get here by accident, no, I've been gunning it since I was young. 오늘의 투자 정보 검색창에 SBS 비지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해보세요.